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제5차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G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미한 양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핵사용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차관급 인사가 4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2+2 형태로 확장 억제의 실효적 운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국방부 정책부 차관 대행이, 한국 측에선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회의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은 동맹에 대한 다양한 외부 도전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 북러 무기 거래 등 군사협력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고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 reaffirmed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and that any DPRK nuclear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 We remain committed to taking appropriate actions in response to destabilizing DPRK activities. The U.S. commitment to the ROK is enduring and ironclad. 한국 측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동맹의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대화의 문을 닫고 자체 계획에 따라 핵 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무기 체계의 대량 생산과 배치를 공언하고 핵 사용 훈련을 실시하는 등 핵 위협을 한층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의 회의보다 더욱 발전된 방식으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최초로 북핵 위협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의 토의를 실시함으로써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날 미한 대표단은 한국 내 미국의 전술핵 배치 논의 여부와 한국 내 증가하는 핵무장 여론에 대한 BOE의 질문을 받고 미국의 확장 억제와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Washington Declaration that our presidents issued last year, the ROK affirmed their full confidence in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and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necessity, and benefit of its enduring reliance on the U.S. nuclear deterrent while upholding their commitments under the Non-Proliferation Treaty.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우리는 국제사회 책임 있는 국가로서 NPT상의 의무를 확실히 준수해 나갈 것이고 북한에 점증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가장 최적의 방안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닙니다. 미한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EDSCG는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다가 2022년 9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약 4년 8개월 만에 3차 회의를 재개한 이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업계를 적극적으로 공격해 암호화폐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경고했습니다. 특히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 종사자들에게 일자리와 투자 등을 제안하며 접근해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한 뒤 암호화폐를 훔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3일 발표한 경고문을 통해 북한 해커들이 암호화폐를 훔치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FBI에 따르면 북한은 탈중앙화 금융, 암호화폐, 이와 유사한 산업 종사자들을 노리고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면서 암호화폐를 훔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악성 사이버 행위자들, 즉 해커들은 지난 몇 달간 암호화폐 상장지수 펀드, ETF나 기타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해당 기업 직원들에게 접근해 새로운 일자리나 기업 투자를 제안하는 등의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적 지식으로 무장한 북한 해커들은 잠재적 피해자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며 친밀감을 형성하고 채용 담당자나 유명 인사 등 다양한 인물을 사칭해 접근한 뒤
악성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게 유도한 뒤 암호화폐 탈취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FBI는 그러면서 예상치 못한 암호화폐나 기술기업에서의 고용 제한이나 협상도 없이 비현실적으로 높은 보상을 제한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 제한 등은 북한 해커들의 공격 징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해 독창적인 신원 확인 방법을 개발하거나 로그인 또는 비밀번호 등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에 저장하지 않는 등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공격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장치를 즉시 인터넷에서 분리하는 등의 대응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FBI에서 대북 사이버 제재를 담당했던 미국 암호화폐 분석 정보업체 TRM 랩스의 닉 칼슨 분석관은 북한 해커들의 암호화폐 절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hey do things differently than a lot of other hacking groups because they don't have fear of arrest or extradition. But they are world leaders in terms of targeting employees of cryptocurrency companies and developing intelligence on the targets they should go after, and then actually developing the malware to exploit those targets. So they're on the cutting edge. 칼슨 분석관은 또 중국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를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절도를 막으려면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은 북한 해커들이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규탄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4일 열린 회의에서 21세기 들어 오직 한 나라만이 핵무기를 실험했고 그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지적하고 추가 핵실험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기술로 즉시 감지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대표인 매튜 샤프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국 산하 다자 및 핵문제국장은 핵무기를 가진 모든 국가는 핵실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럽연합과 일본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VID 방식으로 기존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대량 살상 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뉴질랜드 정상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의회 상원의원단은 윤 대통령에 이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양국 관계 등을 논의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두 나라가 6.25 한국전쟁에서 함께 싸운 우방국임을 상기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러브 군사 협력,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도전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과 뉴질랜드를 포함한 가치 공유국들 간의 연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More than 70 years ago, New Zealanders came here to fight for a free Korea, and our personnel are still here today suppor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두 정상은 이어 양국의 경제, 무역, 안보 협력, 과학, 교육, 교류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탄도미사일 및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북한이 국제 대화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 등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에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뉴질랜드는 또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규탄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적대 행위 확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 7명은 한국의 조태열 외교장관을 만났습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미한 동맹의 경제안보, 첨단 기술 등 분야 확대와 미한일 협력에 대한 미국 의회의 지지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 등 상원의원 7명은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미한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캐나다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강화를 위한 참여 증진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외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연구 및 관계 강화를 위해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참여 이니셔티브를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해당 지역에서 캐나다의 참여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개발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역량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이니셔티브를 활성화하기 위해 캐나다에 기반을 둔 비정부 단체 및 교육 연구기관들이 인태 지역 단체들과 회의, 토론, 문화 행사,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진행할 경우 필요 경비를 프로젝트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캐나다 연구자들의 해외 유학 지원 장학 제도를 통해 인도태평양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 개발을 지원하고 연구자 간 연계를 구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발표엔 캐나다 정부의 여행자재 권고에 따라 북한과 미얀마에서의 활동 또는 연구 수행에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는 점과 중국에서의 활동이나 중국 관계자와의 협력에도 자금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명시됐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모두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BOA가 의회 기록 시스템에 올라온 한반도 관련 안건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처리되지 못하고 올해로 2월된 안건 15건과 올해 발의된 안건은 7건이 계류 중입니다. 미국 의회가 약 한 달간의 장기 여름 휴회를 마치고 다음 주 개회를 하며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한반도 관련 안건은 한인 이산가족 기록부 구축 법안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북러협력 제재 법안 등입니다. 상원에서 이산가족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의원은 최근 BOA에 이 법안은 초당적인 법안이라며 오는 9일 개회 후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올해는 회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한 안건들은 2월되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한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BOA에 오는 11월 대선과 의회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의 정치 공세가 높아진 가운데 한반도 안건은 물론 대부분 법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기습 공격에 가담했던 하마스 최고 지도부에 대한 형사 기소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장관은 3일 성명에서 이란 정부의 무기와 정치적 지원, 자금, 그리고 헤즈볼라로부터의 지원으로 무장한 이들 피고들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살해하려는 하마스의 목표를 지원함으로써 이 같은 노력을 이끌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는 현재 하마스 1인자로 정치국 의장인 야히야 신와르 전 가자지구 책임자 등 6명이 명시됐으며 이들은 지난해 10월 당시 미국인 40여 명 등 1,200명을 사망하게 한 공격을 조직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지난 2월에 이뤄졌지만 미국 정부는 이스마일 하니에 전 하마스 정치국 의장 체포를 위해 이를 비공개로 유지했었고 지난 7월 하니에 의장이 암살된 뒤 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법무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압델파타 LCC 이집트 대통령이 4일 튀르키예를 방문해 레제프 타이이프 튀르키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LCC 대통령은 오늘 방문은 새로운 우정과 협력을 시작하려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으며 두 정상은 환영 행사에 이어 비공개로 회담을 가졌습니다. 현재 언론은 두 정상이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을 담은 새로운 협정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또 가자지구 전쟁 해법 등 중동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는 카타르, 미국 등과 함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서 휴전 협상을 중재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대통령의 튀르키예 방문은 12년 만에 처음이며 앞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월 이집트 수도 카이로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국들에 대응해 핵 교리를 조정하고 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의 무력 전쟁을 부추긴 건 대화를 거부하고 러시아의 안보 이익을 공격해온 미국 등 서방국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의 긴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결과가 현재 초기 단계인 핵 교리 조정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발표는 지난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남서부 접경 크루스크 등지를 침공한 데 이어 러시아 중심 지역 타격에 서방 동맹국들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의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 2020년 서명한 러시아의 핵 교리는 적의 핵 공격이나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재래식 공격을 받았을 경우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4일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에게 종교 극단주의를 경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파푸아 뉴기니, 동티모르, 싱가포르 순방의 첫 일정으로 3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또 가톨릭 교회는 종교적 극단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종교 간 대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노력을 통해 편견을 없애고 상호 존중과 신뢰가 성장할 수 있으며 극단주의와 불관용 등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종식을 촉구해온 교황의 노력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와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하는 교황청의 입장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이슬람 국단주의 단체에 의한 자살 폭탄 공격 등 종교 관련 폭력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었으며 인도네시아는 2억 8천만 인구의 약 80%가 이슬람 신자인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